지난 여름, 제 오랜 지인이신 김태수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78세인 김태수 선생님은 평소 건강하셨는데 전기세를 아끼려고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으셨거든요. 그날 오후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가까이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의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응급실에는 같은 이유로 실려오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에어컨 사용을 아끼다가 열사병, 탈수, 신부전으로 쓰러지는 분들이죠. 저 역시 고혈압과 신부전을 앓고 있어서 여름철 온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기세 월 10만 원을 아끼려다 입원비로 1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구가 아닙니다. 여름을 안전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진료한 열사병 환자 중 80%가 에어컨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경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김태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선풍기만 틀고 버티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에는 선풍기만으로는 체온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전기세를 아끼려다 생명을 잃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 제가 진료한 박영희 할머니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끄고 지내시다가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입원비만 300만 원이 나왔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하루 전기세는 5천 원 정도인데 말입니다. 박영희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혈압이 20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고 체온도 38.5도까지 상승해 있었습니다. 의식도 약간 흐린 상태였고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큰 위험은 넘겼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영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틀면 얼마나 나올지 무서워서요.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에어컨을 하루 24시간 틀어도 전기세는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입원비는 하루에 15만 원, 일주일 입원하면 100만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은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과 전기세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터득한 실용적인 방법들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이 있습니다. 짧은 외출에도 에어컨을 무조건 끄는 습관 말입니다. 90분 이내로 외출하실 때는 차라리 켜두시는 게 전기세 절약에 더 유리합니다. 에어컨을 껐다, 켤 때 실외기가 3배의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에어컨이 처음 가동될 때는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까지 낮추기 위해서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30도이고 설정 온도가 26도라면 4도를 낮추기 위해서 압축기가 풀 파워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 소비되는 전력이 평상시의 3배에서 5배까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설정 온도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인버터 기술을 통해서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하면서 온도를 유지합니다. 마치 자동차로 비유하면 언덕길을 오를 때는 악셀을 많이 밟아야 하지만 평지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는 가볍게 밟아도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30분 외출 후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켰을 때와 계속 켜두었을 때의 전력 소비량을 비교해 보니 계속 켜두는 편이 20% 정도 전기를 덜 사용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와도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 측면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혈압과 심장 박동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갑자기 더운 곳에서 시원한 곳으로 들어오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정수 할아버지께서 짧은 외출 후 돌아와 에어컨을 켰다가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렸다고 호소하며 진료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전도를 찍어보니 부정맥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는 실제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온도 변화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급격한 혈압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외출 시간이 1시간 반 이내라면 에어컨을 끄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온도는 25도에서 27도 정도로 평소보다 조금 높게 설정해 두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세도 절약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먹는다는 생각입니다. 제습과 냉방은 실외기 구동 측면에서 거의 같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장마철에는 오히려 제습이 몸에 덜 무리가 가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제습 모드라고 해서 전기를 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습도 결국 냉각 코일을 통해서 공기 중의 수분을 응축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압축기는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다만 송풍량을 줄이고 온도 설정을 조금 높게 해서 습도 제거에 집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28도라도 습도가 80%일 때와 40%일 때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습도가 80%인 집에서 자는 것보다 40%로 낮춘 집에서 자면 두통과 집중력, 저하를 6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인데 고습도 환경에서는 자율신경계가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습은 언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냉방으로 온도를 낮추고 이후에는 제습으로 바꿔서 심혈관계 부담을 줄이면서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 때는 제습 모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온도는 조금 높아도 습도가 낮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심부전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또한 호흡기에도 부담을 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김순자 할머니께서 여름철만 되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시면서 진료실에 오셨는데 집안 습도를 재보니 85%나 되더라고요. 제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50% 이하로 낮추길 권해드렸더니 호흡곤란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바람을 내 몸에 직접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에어컨은 사람을 식히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바람을 천장 쪽으로 올리면 냉기가 고르게 퍼지고 실외기 가동도 줄어듭니다. 이는 물리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몸에 맞으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부위에 찬바람이 계속 닿으면 근육이 경직되면서 목 디스크나 어깨 결림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냉기에 직접 노출되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해서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덥다는 상태는 심부전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 뇌가 제대로 냉각되지 않으면서 전신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김철수 어르신께서 바로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실에 있는 에어컨을 최대한 세게 틀어놓고
바람이 발 쪽으로만 오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발과 다리는 차가웠는데 머리와 상체는 여전히 더웠던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혼란을 일으켜서 전신 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에어컨 바람 방향은 천장을 향하게 하거나 벽면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기가 벽이나 천장에 부딪혀서 실내 전체로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이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선풍기는 공기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냉방 효율이 30% 이상 향상됩니다. 네 번째는 실외기 오작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에어컨 앞에 냉장고나 장롱 같은 큰 가구를 두시면 공기 순환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실외기가 무한정 가동되면서 고장도 나고 전기 폭탄도 맞게 되죠.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보면 실내기에서 흡입한 더운 공기를 냉각시킨 후 다시 실내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공기의 순환입니다. 실내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더운 공기가 제대로 흡입되지 않고 차가운 공기도 고르게 퍼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이영자 할머니는 에어컨 앞에 큰 옷장을 두고 사용하시다가 실내 온도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뇌졸중까지 겪으셨습니다. 실내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서 국소적으로 온도가 높아진 곳에서 오래 계시다가 생긴 일이었거든요. 이영자 할머니 댁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에어컨 바로 앞 1m 거리에 높이 2m가 넘는 큰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공기가 옷장에 막혀서 제대로 순환되지 않았던 거죠. 온도계로 측정해 보니 옷장 뒤쪽은 32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에어컨 근처는 24도였습니다. 같은 방 안에서도 8도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에어컨 주변 1.5m 이내에는 큰 가구를 두지 마시고 특히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냉방 효율이 30% 이상 개선됩니다. 또한 실외기 주변에도 물건을 쌓아두거나 빨래를 널어두시면 안 됩니다. 실외기는 실내의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중요한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나 AI, 절전 모드입니다. 리모컨의 오토 또는 스마트 모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실외기 가동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최신 에어컨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해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냉방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오후 2시쯤 집에 들어오는 패턴이 있다면 미리 1시 30분쯤부터 천천히 온도를 낮춰서 2시에 딱 맞춰 쾌적한 온도가 되도록 조절해줍니다. 고정된 출력의 냉방보다 40% 이상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버터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정속 에어컨은 온도가 올라가면 켜지고 내려가면 꺼지는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인버터 에어컨은 온도 변화에 따라 출력을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단, AI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첫 30분간은 온도 조작을 하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생활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절전이 될까 하고 의심스러우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시면 확실히 전기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기계를 믿고 맡겨보세요. 실제로 박민수 씨 댁에서 실험해 본 결과 기존의 수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때는 월 전기세가 12만 원 나왔는데 AI 모드를 사용한 후에는 7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온도로 사용했는데도 말이죠. 이는 AI가 실내외 온도 차이, 습도, 인체 감지 등 여러 변수를 종합해서 최적의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과 직결된 포인트입니다. 바로 햇빛 차단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태양열이 여름철 실내 온도를 3도에서 4도까지 상승시킵니다. 햇빛 차단만 제대로 해도 에어컨 가동 시간이 3분의 2로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열의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여름철 오후 2시쯤 서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열은 1000W, 전기 히터 2개를 틀어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으로 열을 빼내려고 노력하는데 동시에 햇빛으로 열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셈이죠. 특히 뇌졸중이나 열사병 위험군인 65세 이상 분들과 만성질환자분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커튼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덥지 않은 게 아닙니다. 빛은 감각이고 열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햇빛 차단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같은 조건에서 커튼을 치지 않았을 때와 암막 커튼을 쳤을 때의 실내 온도 차이가 4도나 났습니다. 오후 3시경에 측정했는데 커튼을 치지 않은 방은 32도, 암막 커튼을 친 방은 28도였어요. 두꺼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시고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반드시 햇빛을 차단해 주세요. 이 시간대에 들어오는 태양열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월 전기세를 2만 원에서 3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커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일반 커튼보다는 암막 커튼이나 차열 필름을 붙인 커튼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커튼 색깔도 영향을 주는데 흰색이나 은색 같은 밝은 색깔이 열을 반사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검은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실내 온도를 올릴 수 있어요. 창문 자체에 차열 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저렴한 가격에 DIY로 붙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붙여놓으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고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보온 효과가 있어서 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요소입니다. 바로 필터 청소입니다. 더러운 필터는 시르기를 고장내고 냉방 효과를 50%나 저하시킵니다. 에어컨 필터의 역할은 실내 공기 중의 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등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필터가 더러워지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마치 마스크를 여러 개 겹쳐서 쓰고 숨을 쉬는 것처럼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도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거죠. 정기적인 필터 청소는 한 달에 5만 원 이상의 전기세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귀찮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몇 달째 방치하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조영희 할머니 댁에서는 에어컨 필터를 1년 넘게 청소를 안 하신 상태였습니다. 필터가 검게 변해서 거의 막힌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셨던 거죠.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린 후에는 같은 설정 온도에서도 훨씬 시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씩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조금 풀어서 부드럽게 씻어주시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냉방 효율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필터 청소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에어컨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조심스럽게 빼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에어컨은 필터가 쉽게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힘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필터를 빼내시면 먼저 진공청소기로 큰 먼지들을 빨아내세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부드러운 솔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필터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헹굴 때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햇볕에 말리면 필터가 변형될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최소 3시간 이상은 말려주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항균 필터나 헤파 필터 같은 고성능 필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체 시기가 되면 이런 제품들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세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 2계층이 대상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 환자가 포함된 가구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냉방과 난방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몰라서 못 받았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이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정도입니다. 담당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실제로 김말순 할머니께서 작년에 이 제도를 몰라서 여름 내내 에어컨을 거의 틀지 못하고 지내셨다가 제가 알려드려서 올해부터 신청하게 되셨어요. 70만 원을 지원받으셔서 여름 내내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시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9번째, 에어컨 설정 온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18도나 20도로 설정해 두시는데 이는 전기세 폭탄을 맞는 지름길입니다.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인체의 체온 조절 메커니즘을 보면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에서 7도 정도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외부 온도가 35도라면 실내 온도는 28도에서 30도 정도가 적당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20도대 초반으로 설정하시면서 시원하지 않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전력 소비량은 7%씩 증가합니다. 26도에서 22도로 4도를 낮추면 전력 소비량이 28%나 증가하는 거죠. 월 전기세가 10만 원이었다면 12만 8천 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 측면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밖에서 들어올 때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나갈 때는 급격히 확장하면서 혈압 변동이 심해져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여름에 실내 온도를 20도로 설정하고 지내시다가 외출할 때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혈관 반응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적정 온도 설정의 또 다른 장점은 습도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습도도 과도하게 떨어져서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설정하면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번째, 에어컨 사용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절전 방법입니다. 전기요금제를 확인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가 가장 저렴하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가 가장 비쌉니다. 이 시간대별 요금 차이를 잘 활용하시면 같은 전력량을 사용해도 전기세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후 시간대에는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게 설정하시고 대신 밤 시간대에 충분히 냉방을 해서 아침까지 시원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낮 시간에 외출하실 때는 에어컨을 끄고 들어오시기 30분 전쯤에 타이머로 켜지도록 설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에어컨의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요즘 에어컨들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외출 중에도 집안 온도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만 켜고 끌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절전 방법입니다. 선풍기의 전력 소비량은 에어컨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고 선풍기로 공기 순환을 도와주면 체감 온도를 2도에서 3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11번째, 에어컨 관리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실외기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기만 신경 쓰시는데 실외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실외기는 실내의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식물을 기르시면 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져요. 특히 여름철에는 실외기 온도가 5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6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외기 청소도 중요합니다. 실외기 뒤쪽에 알루미늄 핀에 먼지가 쌓이면 열 교환 효율이 떨어져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거든요. 1년에 2번 정도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실외기 청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면 실외기 온도가 5도에서 10도 정도 낮아져서 효율이 개선돼요. 단, 차양막을 설치할 때는 공기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박성우 씨 댁의 경우 실외기 주변에 화분과 빨래 건조대를 둔 상태였는데 이를 정리하고 차양막을 설치해드린 후 월 전기세가 3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사용량인데도 실외기 효율이 개선되면서 나타난 결과였어요.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오래 사용하기 위한 수명 연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어컨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7년에서 8년 만에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꼼꼼하게 관리하시면 2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가스 충전입니다. 에어컨의 냉매가 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3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은 전문업체에서 가스량을 점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가 부족하면 냉방 효과도 떨어지고 압축기에 무리가 가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드레인 청소도 중요합니다. 에어컨 내부에서 생기는 응축수가 배출되는 통로인데 여기에 이물질이 끼면 물이 역류해서 실내기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드레인 청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은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켜두는 것이 전기세 절약과 건강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제습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바람은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에어컨 주변 공간을 확보하고 오토 모드를 활용하며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세요. 또한 적정 온도 26도에서 28도 설정, 시간대별 요금을 고려한 사용, 실외기 관리, 정기적인 점검까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실천이지만 모두 합쳐지면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더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에어컨은 냉방 기계가 아닙니다. 여름을 안전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생명장치입니다. 전기세를 아끼다가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월 10만 원의 전기세를 아끼려다 병원비로 100만 원을 쓰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적절한 에어컨 사용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리모컨을 확인해 보시고 오토 모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필터 청소도 언제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고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